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인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28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국내 증시는 바이오가 좀 안 좋아서 시장 코스닥이 좀 안 좋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그 코스피 쪽은 좀 견조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코스닥은 보로노이 막 주가가 급락하고 임상 결과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뭐 코스닥, 바이오주들 주가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좀 해드릴 거는 맞아요. 그 강연에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고위원회에서 주말에 했는데 너무 제가 감사드리는 게 그 날이 너무 좋았어요. 토요일 날 정말 날씨 좋았죠. 근데 여의도에 이제 정말 놀러 오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 시간에 어쨌든 공부하시려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너무 좀 감사하더라고요. 네.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준비도 했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퀴즈를 내거든요. 근데 맞춰주시면 제가 제 책이나 커피 쿠폰 같은 거 드리거든요. 근데, 집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마 다음 달 5월 말경에 아마 할 것 같은데, 평일에 저녁 아마 5시에 할 것 같고요. 그때는 저희 회사 있죠. 20층에서. 인원수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데, 예, 거기는 이제 거의 150명이 다, 최대 이제 150명까지 거기 이제 작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정원은 한 70명밖에 안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5월 말에도 하니까 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 저도 뭐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 있죠. 저희 회사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 모시고 이제 저도 같이 좀 강연회를 할 예정이니까 다음 달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황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건 저희가 카드 뉴스로 만들어 봤어요. 아주 동아일보에서 아주 좋은 또 기사가 나와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HPSP랑 보로노이가 오늘 좀 주가가 난리가 났죠. 요동을 쳐서 한번 말씀드리고 애플 공급망 변화, 이제 LG노텍과 BH 좀 투자하자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화장품. 근데 달바글로벌이라고 하세요. 전 잘 몰랐거든요. 달바글로벌. 예. 그래서 달바글로벌이 뭔가.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승무원 미스트로. 예. 승무원 미스트라는 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신규 공모주 이제 청약할 때 좀 괜찮다 싶은 건 한번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신규주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다음 달 9일날 5월 9일날 달바글로벌이 상장할 청약할 예정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세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철강금속, 그 다음에 뭐 배터리 바닥 찍었다. 그다음 기업 분석은 삼성 SDI, 현대모비스, 기아, 호텔신라, 제일기획, LX세미콘, 효성중공업, 공신은 BHI, HD 한국조선행정, 도이치모터. 실적 발표는 지난주에 했던 거랑 다 맞물려서 LX세미콘 실적 지난주 금요일에 잘 나왔고 반도체 TCK도 잘 나왔죠. S1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S1 거의 보고서를 안 쓰는 것 같고 효성중공업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잘 나왔고요. 네, 오늘 발표한 것 중에 하나오션 놀랍습니다. 1,588억 예상했는데 2,500억 나왔어요. 코미코 292억 예상했는데 313억. 주성은 예상치 조금 이제 상회했지만 작년에 70억인데 이번에 339억. HK이노엔도 조금 잘 나왔지만 예상보단 기존 작년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방산주죠. S&T 다이나믹스도 실적 작년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했고 S&T 에너지도 뭐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LG CNS 아시죠? 이 회사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676억 예상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증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M7이 살아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인데 M7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요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이 4일째 급등해 버렸어요.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M7 급등, 무역 갈등 완화, 또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8개 보복관세 없애겠대요. 면세. 테슬라는 뭐 인도 시장 진출 임박, 뭐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규제 완화 이걸로 올랐고
그렇지만 중국 컨테이너선 물동량은 뭐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4%, 테슬라가 하루에 거의 10% 폭등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고, 그래서 나스닥은 최근 5일간 지난주 월요일날 쉬긴 했지만 이제 그전 금요일부터 하면 9%, S&P 500 지수가 7% 올랐고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어쨌든 시장은 트럼프가 태도를 좀 바꿨죠. 강대강이 아니라 중국의 태도도 완화됐고 조금은. 그래서 결국 협상할 거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시장은 이런 부분에 좀 도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일째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항구가 썰렁해지고, 이건 좋은 내용은 아니죠. 미국 LA 항구인데 그 해운 물동량을 추적하는 비전, 이제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4월 14일로 끝난 한 주간 중국발, 그러니까 중국에서 떠나는 미국행 컨테이너선 있죠. 이 예약이 22%나 급락을 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마이너스 44. LA 항구는 주말부터 수입량이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 화물 운송업체도 지금 순이익이 급락했어요. 뭐 이게 물동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선박을 확보하는 데는 뭐 여기서 트럼프가 아무리 SNS 해봐야 도움 안 된다. 이걸 해결을 해라. 관세를 철회하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시장 지금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관세 태풍이 지금 실제 오고 있는데, 무역 협상 이야기는 믿을 게 못 되지만 이 해운 붕괴 이야기는 믿을만. 이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무역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는 거죠. 물가 튀는 거예요. 이제 월마트에 진짜 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월마트 CEO가 가서 2주 후면 팔 물건이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를 급등시킨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인도에서 옛날에 2016년에 그때 아마 모델 Y였나? 예, 그때 이제 요겁니다, 이거. 인도에서 받은 모델 3 초기 예약금을 받았어요, 인도에서. 근데 인도에서 출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돌려줬죠? 예약금을. 근데 이제 돌려드리겠대요. 이거 돌려준다는 거 이제 출시가 임박한 거 아니냐. 다시 왜냐하면 모델 3 이제 예전 버전이 지금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새로운 걸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환불을 해준다는 건 출시 준비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뭐 출시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 기대감이 일단 붙었고, 저거는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 시스템 규정을 좀 완화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로운 그런 기준들을 좀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6월부터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그렇게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요. 9%나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그만 호재에도 지금 반응하고 있다. 그만큼 좀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4.3%, 뚜렷한 이슈는 없었지만 모건 스탠리가 좋은 뭐 리포트를 썼고, 테슬라 급등, GE 버너바 요즘에 좋죠. 예.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주말 강연회 할 때도 GE 버너바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예. 뭐 추천 이게 아니고 이제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좀 강하고 뭐 그런 것들. 예. 근데 이 GE 버너바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보고서도 보여드리고. 근데 강한 이유는 결국 AI 데이터 센터 지출도 증가하면서 실적까지 좋으니까. 근데 최근에 또 너무 올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 메타는 뭐 강세 보였고요. 인텔은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4일째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28일이죠. 신재생 에너지가 지난주 기억하시죠? 그 하나솔루션이 놀라운 주가 폭등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강연회 때도 이제 태양광이 지금 갑자기 살아난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저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신재생 에너지 이거 망한 거 아니었어? 트럼프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인데 아닌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기고문이 나왔는데, 청정 에너지 무조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LNG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니에요. 태양광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LNG만 갖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AI 경쟁해야 되는데 에너지 필요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LNG로만 메꾸냐? 태양광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국은 태양광 투자 엄청 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투자. 그러니까 중국은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전기차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전기. 이 전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죠.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데이터 센터는 중형 도시만큼 전기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하나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난해 미국 거의 모든 추가 전기는 다 태양광과 풍력이 생산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과 다르죠. 우리는 화석연료 아니면 뭐 LNG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가스는 왜냐하면 LNG가 이게 급격히 늘리기가 어려운 게 GE 버너바도 얘기를 했지만 터빈이 부족해요. 공급이. 그래서 메꾸기 어렵고 석탄 쓰긴 좀 그렇잖아요. 오염 때문에. 원전은 시간 너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천연가스나 천연가스 발전소 일부랑 이제 결국 지금 제일 빠른 건 태양광. 태양광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ESS. 예.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전기를 저장. 저거 배터리를 중국산 쓰죠. 근데 이제 중국산 안 쓸 거예요. ESS도 중국산 배처. 한국 걸 써야죠. 예. 한국산이나 미국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많고 태양광도 중국 걸 안 쓰니까 하나솔루션이 막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미국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파트너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좀 강하다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HPSP가 이게 아마 금요일 날 아마 장 끝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 이제 오늘 주가 한 7% 이상 빠졌죠. 좀 정확하긴 잠시만요. 제가 흑포스프가 7.2%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ST 아시죠? 옛날에 그 여기 특허 소송 걸었잖아요. EST가 HPSP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그러니까 고압에서 그 열 처리를 해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웨이퍼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치료해주는 장비인데 독점입니다. HPSP에. EST가 이걸 개발한 거예요. 진입을 한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사실 독점은 진짜 어렵거든요. 이번에 한미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들어왔는데 그 HPSP가 특허 소송을 건 건데 처음엔 이겼거든요. HPS가. 근데 이제 EST가 이번엔 이겼어요. 승소했어요. 예. 이게 구조가 잠금장치 구조가 HPSP의 특허와 다르다고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예요. 반드시 필요하고 글로벌 독점이고. 근데 되게 오랫동안 소송을 좀 걸어왔는데 이게 이제 독점 깨진다. 근데 HPSP의 의견은 뭐냐면 항소하겠다. 그리고 당장은 이게 영향을 안 주는 게 왜냐면 이거를 EST가 만든다고 해도 공동 이제 개발 기간 거치고 구매까지 하고 양산 테스트하면 이게 왜냐면 굉장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게 이제 뭐 수소 같은 거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원화 되는 게 사실 좋긴 해요. 예, 뭐 이번에 한미도 그렇고. 그래서 이원화를 원하겠지만 기존에 어쨌든 HPS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점유율이 뭐 갑자기 이제 이쪽 들어온다고 막 엄청 바뀌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독점이 깨졌다는 이슈로 지금 이제 주가 급락했다. 다만 특허 소송은 또 앞으로도 진행될 거고 그 과정에서 노이즈는 있겠지만 예, 주가 어쨌든 오늘은 좀 이제 그런 이슈로 좀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근데 워낙 뭐 그동안 주가도 안 좋았는데 한 번 더 이제 데미지를 좀 받았지만 지금은 계속 좀 더 예,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반영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로노이는 저도 좀 약간 주가가 11% 빠졌는데 요게 그 폐암의 한 종이 비소세포 폐암 있죠. 이게 유한양행이 만들었던 또 치료제잖아요.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VRN11이란 후보 물질인데 이 EGFR 변이 폐암 환자 치료에 지금 뭐죠? 타그리소가 쓰여요. 아스트라제네카. 저걸 노리고 저걸 깨려고 하는 게 지금 유한양행 거죠. 존슨앤존슨. 근데 저게 1차 치료제인데 이 타그리솔 쓰는 환자 중에 7%는 약이 안 들어요. 내성. 그래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한 거예요. 이 보로노이가. 그래서 투약 용량이죠. 40mg부터 했는데 종양 크기를 50% 이상이나 감소시켰고, 또 폐암이 내로전이 된 환자에게도 효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완전 사라진 거 이제 한 건.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좋은데, 제가 뭐 이거 외에는 저도 데이터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 주가는 폭락했어요. 아침에 딱 떴다가, 예. 그러니까 뭔가
뭐 저도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있는 거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저렇게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나오거나 제가 뉴스 본 거는 데이터 다 잘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이제 뭐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일부 좀 여기 안 나온 데이터가 예, 그 기사화나 안 됐던 이 데이터 중에서 뭔가 좀 경쟁사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빠질 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보로노이 좀 흔들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로노이가 그런 이슈 때문에 좀 흔들렸고 오늘 좀 급락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바이오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WTS 제가 이제 강연회 할 때도 저희 이제 투원투게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MTS에도 있지만 저희 WTS 뭐 LS증권 WTS 검색하시면 들어오니까 여기 홈페이지잖아요. 그럼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저희 투원투게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요거 화살표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 이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자율주행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동아일보에서 저 항상 보는 그 기사가 있어요. 그 딥다이브라고 정말 기사 좋아요. 예, 그래서 정말 예. 근데 이 기사 중에 자율주행 라이다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이제 카드 뉴스로 저희 이제 디자이너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만져서 이 한혜란 기자님이 정말 잘 쓰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예, 언제 방송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바보들이나 쓰는 장치라며 폄하했던 라이다 아시죠? 일론 머스크 안 써요. 카메라만 씁니다. 자율주행할 때. 라이다 옛날에 우리도 정말 공부 많이 해봤죠. 레이저 빔을 이렇게 쏴서 발사해서 주변을 이제 정확하게. 그림 잘 그렸네요, 진짜. 빠르게 3차원으로 이제 감지하는 센서인데 일정한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레이저가 이제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고 거리를 알아냅니다. 요거는 저희가 직접 다 그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기사는 기사로만 나와 있고 이제 이런 카드 뉴스로 저희가 디자인을 한 거는 저희가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 로봇 청소기, 애플 아이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실제. 예. 근데 정말 자율주행이 정말 중요한데 캄캄한 밤, 비, 눈 오고 안개가 껴도 라이다는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현재 160만 개가 전 세계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고 구글, BMW, 볼보 이런 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제가 옛날 2018년도 미국 라스베가스 CES 갔을 때 라이더 봤거든요. 벨로다인 걸 봤어요. 그때 가격이 1억 원. 야, 이거 뭐 자율주행 좋은데 이거 뭐 쓸 수 있겠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너무 비쌌어요. 근데 라이다 제조사가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이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갔어요. 예. 근데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80개 넘던 라이더 업체가 29, 테슬라도 안 써버리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등장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가격이 박살납니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허사이와 로보센스가 지난해 저도 이제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중국 회사가 1, 2등이에요. 이 라이다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예, 여기 보이세요? 2016년 요거 있죠. 1억 원. 그나마 1,000만 원으로 낮췄는데 요 중국 회사가 얼마로 만드냐면 28만 원.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예, 그래서 2,500만 원짜리 차에 라이다가 들어가요. 이게 상상할 수 없죠. 라이다만 1,000만 원짜리인데 중국은 28만 원에 만드니 여기다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하면 참 그게 무섭죠. 가격을 후려쳐버리니까. 근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절대 라이다 안 씁니다. 망한다. 비싸니까. 근데 이렇게 싸면 테슬라도 쓰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카메라에만 의존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그 라이다가 보완을 해주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있죠. 이 카메라 라이다를 같이 쓰면 라이다는 보이지 않는 에어백이다. 그래서 실제 요거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미국의 과학 유튜버가 지난달 올린 테슬라 가짜벽 통과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다는 다 걸러내요. 가짜 벽이에요, 요게. 여기 그림 보이세요? 요게 가짜 벽을 도로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저걸 뚫고 가버려요. 라이다면 멈추는데. 예, 왜냐면 카메라밖에 없어서. 그래서 라이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짙은 연기, 심한 비 이런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 그러니까 카메라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10년 만에 돈 버는 라이다가 됐고
중국이 뭐 지금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허사이, 로보센스 이 두 개가 점유율이 58%, 57%. 화웨이가 그다음. 중국이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벤츠도 중국 위에 지역에 저 허사이, 중국 거 쓰겠대요, 라이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주가도 올해 엄청 올랐습니다. 예, 중국 회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이런 기사가 너무 좋은 게 제 생각을 깨요. 요즘에 태양광 엄청 좋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태양광 뭐가 좋아? 아니 관세 수혜주였고 그 다음에 라이다 야 라이다 망한 거 아니었어? 테슬라도 안 쓰는데 누가 관심 있어? 비싸기만 하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어요. 로봇에도 써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사고를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로보택시, 뭐 유니트리 중국에 여기에 다 라이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선 중국산 라이다 못 쓸 겁니다.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또 만들어줘야 돼요, 싸게. 그 경쟁이 시작되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싸게 해서 미국에 간다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이 될 건 라이다 시장 안 죽었다. 요게 첫 번째고 중국이 장악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제가 알기로는 SOS 랩이 하거든요.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근데 아직은 적자인 것 같더라고요, 실적이. 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라이다가 안 죽었네. 네. 이걸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꼭 무조건 다 라이다 밸류체인이라보다는 제가 봤을 때 SOS 랩이 라이다 밸류체인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너무 잘하니까 위협적이죠. 한번 그런 그러니까 이 기업들보다 이런 아이디어 관점에서 라이다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정말 여기에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괜찮다.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것만 저희가 뽑아가지고 저렇게 따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원투게더 정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강연에 많이 오시면 저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봐주시면 뭐 당연히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도 안 보면 뭐 없어지죠. 당연하죠. 예, 안 보는데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IT 부품, 애플 공급망 변화와 신제품 출시. 이게 뭐냐면 애플에 대해서는 다들 안 좋잖아요. 근데 LG 이노텍, BH 모두 바닥이고 앞으로 좋아진다. 그 관세 영향은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은 됐고 아이폰 생산 이제 인도로 좀 돌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은 아마 그 인도에서 내년에 좀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 좋은 것들은 선반영했죠. 관세나 이런 거.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은 뭐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완전히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가 애플은 관세 일단 145에서 빼버렸죠. 그리고 내년에 애플 시리 있죠. 시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달린 시리로 바뀌게 되고 또 폴더블 아이폰 나오게 됩니다. 비싼 부품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걸 본다면 내년에 애플 좀 한번 볼만하지 않냐. 애플의 새로운 제품 폴더블 또 시리
이런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내년 보고 좀 대응하자는 얘기고, 진짜 사실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엄청 빠졌죠. 예.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그 기억나세요? 혹시? 그 요즘에 제가 뭐 하고 있죠? 그 차트 알려드리고 있죠.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떻게 차트로 매수 타이밍 잡는지 알려드렸죠.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요거 전체 확대 한번 눌러보시면 차트 나오고, 요게 BH 차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이 차트를 딱 보면, 아, 진짜 아직도 하락 추세죠. 이제 하락이 멈춘 것 같죠, 거의.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아, 정말 아직도 하락 추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요걸 돌파하면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상승은 아니에요. 예, 이제 바닥을 이 정도 다진 거죠. 그러면 이 BHI는 우리가 봤을 땐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차트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요 저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할 수는 있어요. 아, 나 한번 해볼까? 아니, 이 자리 너무 싸고, 아니 뭐 BH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 애플은 돌아올 거고, 내년에 폴더블폰 나올 거고, 애플 밸류치 2부터 살 수는 없고, 나중에 또 좋아질 때 사면 너무 늦고, 한번 해볼까?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차트를 완전 무시하셔도 돼요. 괜찮죠, 그런 건. 근데 차트를 본다면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아직은 추세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네. 적어도 전고점은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 전고점도 안 나왔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저도 언제 좋아질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직전에 지지받던 이 박스권 있죠. 여기가 14,5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14,500원 이제 안착하는 걸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한번 이렇게 정말 엄청 빠졌습니다. 이때 한번 이제 대량 거래 터지고 올랐는데 이때 너무 짧았죠. 그래서 뭐 이게 차트만 보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선택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만약에 산다면 나는 이런 거 관심 없다고 안 하시면 되고, 내가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좀 몇 달이 걸리더라도 모아가는 거 하나, 아니면 차트 보고 돌리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은 14,500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로서. 네. 그러니까 아직은 급할 건 없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 워낙 싸다는 건 좀 이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좀 수출 감소가 관세형이 좀 있어요. 무역 벤더들이 선적 지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곧 재개될 것 같고, 화장품의 관세형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 화장품 시장이 살아나요, 실제 요즘에. 예. 한 인디 브랜드 업체가 중국에 250만 개 일시에 납품했대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한테 좋은 뉴스들이죠, 이런 거. 네, 중국 비중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중국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살아난다는 게 올해 좀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달바글로벌이라고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승무원 미스트라고,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달바 미스트 세럼이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일명 승무원 미스트. 예.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5월 9일하고 10일 날 청약을 해요. 그래서 1000만 개 이어 수분 에센스 제형의 뭐 선크림도 누적 1000만 개 이상 판매로 실적 견인했다고 하고요. 올해 벌써 작년에 매출 3천억, 영업이익 598억인데 1, 2월입니다. 이 2달밖에 안 되는데 매출 700억, 영업이익이 벌써 200억 찍어버렸어요. 정말 성장이고, 달바글로벌은 지역 균형도 되게 고르게 분배돼 있대. 일본, 북미, 러시아, 유럽, 아세안. 인도에서도 월 매출이 1억씩. 그 다음에 올리브영 쪽에 직거래 전환할 예정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직거래, 홈쇼핑도. 그래서 매출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온라인부터 시작한 회사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도 진출할 것 같고, 실리콘 툴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도 이제 더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1,500개 점포만 입점했는데 더 늘어나겠죠. 근데 원래 온라인에서 잘한 다음에 오프라인 가는 게 좋대요. 왜냐면 온라인 경쟁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했으면 오프라인 가기가 용이한데, 오프라인 잘 된다고 온라인 가다가는 힘들대요. 왜냐면 온라인은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바글로벌은 이제 온라인에서 잘했기 때문에 좀 낫다. 그리고 미스트는 경쟁이 제한적이에요. 선크림 경쟁 많죠. 그러니까 이게 미스트로 대박난. 이게 미스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예. 달바. 예.
시총이 이제 IPO 하면 지금 이제 아직 공모가 결정 안 됐잖아요. 8천억 정도 예상해요. 그러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10배밖에 안 돼요. 이렇다면 매력이 있는 거죠. 제가 주식수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요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월 9일하고 10일 날 상장, 아니 청약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1년에 이렇게 청약 공모주 중에서 꼭 대우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몇 개씩은 좀 있긴 있는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제 눈에는 가장 들어온 기업으로 좀 보이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요 달바글로벌 한 번 더 공부해가지고요, 저희 투원투게더에 따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카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좀 내가 공모주 할지 안 할지는 한번 또 고민해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게 적어주신 자료 보고 아무튼 흥미가 생겼어요.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강 금속은 이제 간만에 후판 가격 인상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너무 후판을 후려치니까 예비 판정 받아서 아마 중국은 이제 못 들어올 거예요, 쉽게 한국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격 올리겠죠. 일본도 아마 이제 예비 판정 결과 나올 텐데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내 조선사한테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미 반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국내 철강사한테는 조금 낫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배터리도 최악 지났다. 하나증권의 김현수 홍지원 연구원님이 더 나쁠 건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바닥은 다 찍은 것 같아요. 삼성 SDI도 이제 BMW 재고 조정 마무리, 중대형 전기차용 전지출하도 증가, LG엔솔도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세 중단, 포스코퓨처엠 이번 실적 괜찮았죠. 이런 거 보면 더 나쁠 건 없는데 아직 추세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은 다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테슬라에 공급하는 LNF 같은 기업을 접근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 좀 해드리면, 삼성 SDI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제 ESS와 원통형은 너무 시장이 무시하는 것 같다. 이게 좋아지고 있대요. ESS 배터리 잘하잖아요. 이제 중국을 또 견제할 거고, 미국은 영업이익률 6%나 기록했고, 원통형 배터리도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 저점, 4680 배터리, LFP 이런 신규 제품들 수주 투자 활동 진행 중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최악은 좀 지나갔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실적이 조금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품질 비용 때문에 그래요. 항상 상반기에 품질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하반기에 돌려줘요, 일부. 하반기는 좋고 실적이. 이번에도 예견됐다. 그래서 한투에서는 좋은 실적이다. 더 좋아질 것 같다. AS 아시죠? 이거는 오히려 지금 시절에는 호황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를 오래 타고 다닐 거예요. 신차 안 사려고 하죠. 왜? 관세 때문에 비싸지니까. AS 부품 수요가 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익률이 무려 26.7 더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전동화 부품이나 이런 부품 쪽은 하반기가 보통 좋습니다. 이런 완성차로부터 징수를 받거든요. 돈을 보전받는데 그게 4분기에 보통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익 체력 회복이 된 증명된 실적이니까 괜찮다. 하나증권의 송선재 강민아 연구원님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적어주셨고, 북미 전동화 공장 가동률 상승을 기대한다. 핵심 부품 위주로 고부가 전장 부품이 증가하고 있고, 원가가 이제 개선된 품목들이 투입되면서 전체 이제 부품 상품 구성이 좋아져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퍼도 낮고 배당 수익률 3.6, 6월 2일 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는 재고를 최대한 마련하고 미국 현지화를 확대하고요. 멕시코나 이런 데다가 또 생산 시설을 두고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 북미 이제 미국 지역에서는 USMCA 제도에 의해서 서로 3개국은 면세거든요, 원래.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해주면 만약에 멕시코에 공장이 있으면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부품은 아마 관세 면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기아는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원님이 고비를 넘기 위해 고비를 잡는 중이다. 기대를 하회했어요. 인센티브 증가하고. 다만 이제 주요 대중적인 모델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초기에 수익성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반기엔 좀 나아질 것 같고, 또 지행과 협업도 있고,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죠.
예, 다만 여기도 관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거죠. 이번 실적은 좀 기대에 못 미쳤고, 다만 이거는 굉장히 매력 있죠. 뭐냐면 퍼가 너무 낮아요. 1년 후 PER이 3.6배, 주주환원 수익률 9.9%,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합쳐서요. 배당 수익률만 7% 나올걸요, 기아가.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매력이 있죠. 다만 관세 때문에 주가가 이게 더딘 거죠. 호텔 신라는 이번에 적자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자예요. 엄청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최악은 지나갔어요. 마치 배터리처럼. 예. 그리고 공항점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근데 이거를 재조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수익성이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빠질 건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그게 있어요. 롯데 면세점 아시죠? 롯데 면세점이 따이공하고 거래 안 한대요. 따이공은 중국의 보따리 상들인데 이들은 와서 많이 사가는 대신에 싸게 사가요. 수익성이 안 좋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롯데 면세점이 이들과 거래 안 하면 이들 어디로 갈까요? 다른 회사랑 거래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호텔 신라나 이런 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롯데가 안 해? 그럼 이제 호텔 신라가 따이공한테 좀 가격을 높게 불러버릴 수가 있어요. 경쟁이 이제 덜 치열하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을 낮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호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신에 유정현 연구원님은 시내점 수익성 개선, 면세점 업황 최악 지났다. 그래서 목표 주가 올린다. 공항 임차료 부담되지만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올해 오잖아요. 이것도 긍정적이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면세점 물려 계신 분들은 시진핑 주석이 온다는 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오르면 그때 이제 물린 것들을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때도 한번 상담은 그렇게 해드렸죠. 예. 또 오늘은 오랜만에 올랐고 제일기획도 실적은 괜찮았어요. 예. 이렇게 낮은 주가에 비하면 실적 잘 나온 거죠. 예. 근데 성장이 좀 약하니까 아쉽죠. 근데 어쨌든 주주환원 잘하고 배당만 7.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X세미콘은 실적 좋은데 경쟁사가 들어왔어요. 이 모바일 DDI가 뭐냐면 이제 애플 아이폰 있죠. 거기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구동 칩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제어해주는. 그걸 원래 LX세미콘이 독점인데 경쟁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답답한 거죠. 예.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이 부분은 좋지 않죠. 다만 실적은 항상 좋아요. 그리고 악재도 반영돼서 지금 싸다. 그러니까 크게 빠질 건 없는데 관세 영향도 한 번 더 봐야 되고 경쟁자가 들어온 것도 좀 부담되기 때문에 좀 약간의 지지부진한 모습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주가는 거의 바닥은 좀 나온 것 같고 이게 LX 세미콘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세요. 엄청 빠졌죠. 실적 잘 나와서 금요일에 한번 오른 거예요. 아직 아니죠. 차트상. 차트상으로는 언제 갑니까? 여러분 딱 보이시죠? 정고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여길 넘으면 이제 주가가 본격 랠리가 나올 겁니다. 여길 넘어야 돼요. 바닥은 찍었어요. 이제 저점 여기서. 예. 저 63,500원 정도를 딱 이제 넘을 때 요런 식으로. 그때 본격 상승이 시작될 텐데 저걸 넘으려면 뭔가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냥은 못 가요.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죠.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제 바닥은 찍었고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성은 실적 좋았고요. 피크아 우려 자유롭다. 관세 불확실성에도 발주 계속되고 경쟁사의 현대일렉트릭이 또 두 번째로 많은 수주. 신규 수주 많이 했고요. 수주 잔고가 무려 89%나 급증해서 10조 원 돌파했어요. 저희 당사의 송정화 연구원님도 미국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관세 여방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적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내 차원 공장에서도 가지만 대부분 미국 현지 생산을 해요. 70%가. 그래서 미국 직수출 비중은 중공업 부분 매출의 12%밖에 안 되고 연결 매출에는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려할 사항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공급 부족, 전력기기. 그래서 이번 실적도 좋았고 다만 이제 주가가 장기간 워낙 올라서 좀 약간 쉬어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업 내용들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공시는 이제 오늘 오늘은 아니죠. 예, 지난 금요일 거 보여드리죠. 오늘은 저녁에 해야 되니까 저녁에 이제 적어야 되니까 BHI가 5천억짜리 또 수주 따냈어요. 산 미국의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필리핀 발전소예요.
정말 다양하게 무려 와 5천억짜리 보통 4,500억 하거든요. 근데 5천억짜리 이번에 계약 맺어버렸어요. 물론 조선사도 아니고 초대형 계약입니다. LNG 발전소에서 최근 많이 요거 있죠. 열회소 증기 발생기 이거 너무 많이 설명드렸죠. 요거 천연가스로 한번 돌리고 이 자른 천연가스로 한번 여기서 터빈 돌려서 발전. 여기서 남는 폐가스 있죠.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되게 환경이 안 좋아요. 얘를 일로 보내요. 이 보일러로. 여기서 얘를 증기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로 보냅니다. 이쪽에. 그래서 전기를 또 만들어요. 2번 만드는 거예요. 친환경적이죠. 요거 세계 1등 기업이에요. 네. 저 LNG 복합하는 저거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BHI, S&T 에너지 또 하나 있어요. 미코 아세요? 반도체. 거기 자회사 중에 그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그거 인수해 버렸거든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그 현대중공업 예. 그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데 이제 그걸 인수해 버려 가지고 파워 시스템 저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 세 개 기업이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수주가 2020년 4,100억, 24년 1조 3, 이건 제가 직접 한번 계산해 봤고요. 신규 수주 올해만 벌써 1조가 넘었어요. 올해 4월 28일까지. 예,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지만 어쨌든 놀라운 성장. PER이 27배나 되니까 싸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이제 컨테이너선 요즘에 우리나라 컨테이너선 중국에서 뺏어오는 것 같아요. 수주 잘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는 여기 대표가 2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HI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BHI도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보이세요? 예, 쭉쭉 오르죠.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긴 해요. 한 번씩 급락하면서 기회를 주긴 하지만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강의했던 거 박스권 보이세요? 여기 혹시 여기 한 번만 이게 요런 내가 이 기업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목이 완전 정상 아니어서 갑자기 기침 나오네. 여기 한번 보시면 아이고 여기가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네. 차트도 알면 좋긴 해요. 여기 엄청난 박스권 보이세요 혹시? 여기 네모난 여기 이제 돌파하죠. 그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저런 이제 장기간 박스권 돌파하면 회사가 뭐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했으면 알죠. 뭐 여러분들 BHI 뭐 워낙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차트랑 이제 곁들여서 여기입니다. 여기 이런 구역인데 이때부터 뭐 거래가 실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 또 2배 올랐다가 또 내려오고 뭐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튼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튼 예, BHI도 예, 요런 좀 흐름이 있었다는 거. 뭐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관망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시장 좀 잠깐 간단히 보고 저도 이제 저 KBS 빨리 라디오 가야 돼가지고 자 오늘 주가 지수는 어땠나요? 뭐 호텔 신라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 주식시장은 그냥 코스닥이 안 좋았고 보안주 좋았고요. 타이어주 좋았고 2차 전지도 괜찮았고 오늘 건설주 좋았어요. 그죠? 현대건설, 뭐 DLNC, 현대산업개발 다 좋았고 원전도 좋았습니다. BHI가 17% 급등했고 또 현대건설도 같이 면세점 오늘 다 덩달아. 그래서 HDC도 면세점 있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 오늘 하이브 좋았고 JYP 오늘 아직 한알령 이슈 해제 안 됐지만 저는 될 것 같다고 봐요. 꼭 됐으면 좋겠고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한알령 좀. 네, 그럼 드라마도 좀 좋아질 텐데 아무튼 한알령 좀 올해 꼭 풀어주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좋았고요. 네, 다만 이제 탄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반면 오늘 여기 일자리 테마주들 좀 급락했습니다. 예, 여기 아시죠? 예, 정치 테마 많이 빠졌고 반도체가 오늘 좀 안 좋았고 DBH텍은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좋지 않았어요. 아까 HPSP도 있고 한미는 또 하루 만에 8% 빠지고 예, 하이닉스에서 완전 장비 다 뺀다는 뉴스 또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유리기판이나 주요 반도체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쉬워요. 그리고 바이오까지 좀 많이 흔들렸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반도체랑 바이오가 급락을 주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로노이, 그죠? HPSP, 로봇도 안 좋았고 HK노인도 연일 폭등하다. 그러니까 상한가하고는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뭐 악재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SNS텍 뭐 반도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 좋았고 BHI가 좋았고 카페24가 예, 6만 원 넘었네요. ST팜도 좋은 뉴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실리콘2 이런 기업들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일단 DB하이텍이나 한미가 SK텔레콤 뭐 아시죠? 유심칩 교체 이슈 있었고 헬로비전 급등, 호텔신라 이제 여기가 왜냐하면 이제 반사이익 얻을 것 같으니까 그죠? SK텔레콤이 좀 이제 지금 타격을 좀 입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일부 기업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WCP가 요새 아주 폭등하고 있고요. 뉴스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반면 오늘 일부 테마주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못 다 해드린 내용이 좀 일부 있어요. 그거는 좀 제가 또 내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